오늘 미국 3대 지수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아시아장도 혼조세였고요. 유럽장도 혼조세라고 봐야 되겠죠. 뭐 닥스 같은 경우 올라봐야 뭐 한 0.2 하나, 유로 0.5 정도 올랐는데 미국은 마이너스로 3대 지수가 끝났고, 중요한 건 이제 뒤에 후반부가 다 빼먹으면서 끝났습니다. 후반부. 연초에도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고, 이게 산타랠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미적지근한, 이게 최근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보면 올랐다가 다 빼먹고 끝났잖아요. 이거 나스닥이고 여기 S&P 500 지수인데 오르기는 올랐는데 뭐 또 빼먹고 끝났죠. 산타랠리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연초에 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지표 나온 거 보면 시카고 PMI 지수가 나왔는데 약간 반등하해서 올라가게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조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추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여기 보시면 굉장히 상단부에서 놀고 있어요. PMI 지수가. 그러니까 PMI 지수를 놓고 보면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 유럽하고 미국은 탄탄하고 중국은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래서 오늘 중국 PMI 지수 나오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 중국장도 좀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인데 10월 6일 날 지준율 내려주고, 그 다음에 20일인가요? LPR 대출금리 기준금리를 0.05 내려줬는데, 물가가 높으면은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못 할 거거든요,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PMI 지수까지 좀 안 좋게 나오면 지표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반등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수가 사실은.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이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요번에 20만 건 또 밑으로 나왔습니다. 19만 8천 건 나왔고요. 4주 이동 평균선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 안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은 아직 과거까지는 육박하지 못했고, 이 올라가는 강도는 그냥 점진적으로 천천히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는 노동 참여율입니다. 이거는 경제활동, 전체 노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이건 실업자가 아니건 간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예요. 좀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이걸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16세 이상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전체 인구 중에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용된 사람이 있고요. 근데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뭐 휴가를 갔거나 잠깐 아프거나 이래서 잠깐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업에서 야 너 일단 퇴직, 나중에 일자리 생기면 바로 다시 너를 채용할게, 레이오프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예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쫓겨난, 그만두거나 이런 사람들, 이 두 영역은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고, 이 경제활동 어떤 형태로도 이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취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 이외의 사람들, 아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경제활동 인구 가능 중에서 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취업돼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취업이 안 됐더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레이버 포스거든요.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 경제 참여 인구의 숫자가 노동 참여율이거든요. 걔가 이 빨간색입니다. 이 빨간색. 그리고 이 파란색의 차트가 이 인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지 않고 있지만 실업 상태지만 뭔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게 이제 초반에 올라가는 강도가 완전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초반에 너무 많이 빠진 상태 안에서 점진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요 패턴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강도가 한번 폭발적으로 올라온 강도 상황에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초반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미크론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강도가 빨라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사태가 좀 진정된 이후에 다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걸 계속 들여다보는 이유는 새로 신규로 취업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의 돈이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고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계소비 70%가 가계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급여가 올라가서 쓸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는 것. 그 다음에 새로 고용이 돼서 늘어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없겠지만 맨친 의원이 사실 반대해가지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손에다 복지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쥐어주는 이런 패턴들,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더 쓸 수 있는 여력이고 그게 이제 경제를 돌리는 여력의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 쪽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체적인 흐름,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려고 몇 가지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혁신 관련된 주식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펀드 안에 이 검은색이거든요. 이 아크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상위 10개 주식들,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 모멘텀을 타고 올라갔던 혁신 주식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크펀드 자체도 힘을 잃고 흘러내려가고 있지만 흘러내려가고 있죠. 지금 못 올라오고 있어요. 이 중에 머리를 들고 있는 건 이미 이제 한동안 보여드렸지만 여기 이거 테슬라 파란 거, 아니 여기 그 캔들 차트, 그다음에 이 파란 게 요게 유니티입니다. 메타버스 타고 올라가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게임 개발할 때 쓰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데 이 유니티라고 하는 회사 안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얘가 좀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도 상단 여기 중간에 한번 다시 약간 머리를 드는 것 같더니 그 이후로는 쓸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살아났던 혁신이라는 키워드는 사라지고 있다. 그나마 메타버스는 아직 살아있다. 이거 말고는 다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게 OTT입니다. OTT. 이 안에는 OTT가 없거든요. 여기는 OTT가 없어요. 여기 이제 OTT로 별도로 뽑아놓은 건데 넷플릭스가 캔들 차트입니다. 넷플릭스가 상단에서 이제 힘을 잃고 막 헤매고 있다가 요번에 그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그게 폭발적으로 얘를 다시 한번 밀어 올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이외에 이제 이 파란 건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사실 OTT로 돈을 벌고 있지는 않고 클라우드 산업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유통에서도 그렇게 큰 돈을 못 벌거든요. 그래서 OTT 쪽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얘는 약간 배제하고 얘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 위에 다른 것들이 빨간색, 얘 텐센트입니다. 중국에. 그 다음에 이 파란 거, 이게 디즈니. 얘도 좀 기대치 때문에 올라왔지만 힘을 못 발휘하고 있죠. 요거는 아이치, 중국에. 그래서 OTT 관련 기업들로 넷플릭스 이외에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도 조금 상승 강도가 그렇게 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잘 고르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되는 현상이 보여서 이것도 큰 흐름 중에 하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에서 락다운 되면서 큰 흐름에 하나가 있었죠. OTT도. 얘도 녹록치 않다, 아는 것 같다, 흐름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전 세계 여기 다 자동차 회사입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이거 상하이 자동차 같은데요. 이거는 기억이 안 나네. 이게 현대차. BMW, 이게 스텔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르노, 이게 니오, 루시드, 리비안, 뭐 이런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 중에서 판매 순위로 상단으로 쭉 나열해서 1위부터 쭉 나열한 겁니다. 이게 밑에 있는 니오나 루시드, 리비안 같은 것들은 그렇게 상위에 있진 않지만 일단 혁신 관련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넣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추세를 쫙 보면 이게 테슬라입니다. 캔들 차트가 가장 뜨거웠고, 테슬라가 여기 보면 후반부에 쭉 밀고 올라왔죠. 이 밀고 올라온 케이스는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3분기에 테슬라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자동차들이 반도체 대란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쓸려 내려와 있죠. 다들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나홀로 판매체가 많아서 이제 급등해서 올라왔는데, 최근 하락 수세가 여기 보시면 요 테슬라하고 요게 루시드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최근에 상장에서 이 차트가 짧거든요. 이게 리비안이거든요. 얘네들이 같이 동반해서 아래로 쓸려 내려왔다가 테슬라만 지금 들리고 나머지 두 개는 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테슬라가 300배가 넘습니다. 지금 퍼배수가. 그것까지 잘 유지하려면 제 생각에는 3분기 실적이 그런 강도가 4분기에도 나오고 내년도 1분기에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추세를 그렇게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쪽에서 반도체 대란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다른 쪽 전기차 맞아 이제 화석연료차하고 같이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같이 전기차를 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반도체 수급을 잘 받으면서 전기차의 매출의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힘을 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테슬라가 이 강도 이렇게 센 강도를 또 유지하고 다시 한번 튀겠느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기차를 좀 긴 안목에서 놓고 본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들려 올라가지 않은 영역 중에서 찾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클라우드 업체를 뽑아놓은 겁니다. 아마존하고요. 아마존입니다. 이 캔들 차트가. 그 다음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파란 게.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장기적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추세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하늘색, 이게 구글입니다. 클라우드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슈화 됐던 어떤 하나의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 고동색? 얘는 알리바바입니다. 그 다음에 요 노란색? 이거 텐센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 이거는요, 우리나라 KT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KT가 가장 앞서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걸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올려놓은 건데, 글로벌적으로 클라우드 쪽은 아직 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혁신 중에 아직 꺼지지 않은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클라우드는 연속적이며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클라우드는 점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글로벌 세상이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고 그 폭증하고 있는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업체 쪽도 유명한 추세적인 산업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봤던 아크펀드에 들어가 있던 이런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줌이라든가 혹은 이건 코인이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유통망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에요. 근데 이제 혁신적으로 가서 뭔가 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근간,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렇게 제대로 나는 거야. 지속적으로 강도가 세. 이런 것들로 놓고 보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속적으로 팽창할 산업 중에 하나인 거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결과적으로는 단순히 성장 가능성만 가지고 골랐다가는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뜻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 이제 걸려 있는 것들 중에 보면 이제 테슬라라든가 혹은 루시드라든가 리비안이라든가 이렇게 미래의 성장 가치에 과도한 매수를 얹혀주는 경우에 잘못 타이밍을 잡았다가는 단기간에 굉장히 세게 손실을 보고 더 이상 그걸 이제 그 손실 난 걸 커버하는데 시간이 좀 한참 걸리거나 회복이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아크펀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크펀드. 아크펀드가 보시면 이제 이 아크펀드가 검은색이고 이 노란색이 S&P 500 지수거든요. S&P 500 지수보다 상당히 많은 요 저점이죠. S&P 500 지수가 여기 올라오는 과정 중에 아크펀드는 좀 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쭉 지수보다 많이 먹은 케이스를 보였었는데 잘못 타이밍을 잡았다가는 이렇게 깨지고 회복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이게 중간에 한번 쉬었을 때 이 쉰 타이밍 정도쯤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여기 마이크로펀드 밑에 와 있고 S&P 500 지수는 위에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테슬라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기차. 그리고 혁신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게 콜게이트, 여기 보시면 이제 전통적으로 그냥 꾸준히 우리가 쓰는 그런 업체,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맥도날드, 캔들 차트가 맥도날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 게 클로락스, 이 파란 게 하늘색이 이게 그 콜게이트, 치약, 전세계 치약 얘기 말씀드렸죠. 근데 P&G, 고동색입니다. P&G가 여기 눌러보면 여기 나오죠. 이 P&G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말데이즈드인가요?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오레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나이키거든요. 잘 보면 추세적으로는 계속 얘는 올라가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강도가 약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다만 이제 클로락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락다운 되고 나서
가정용 생활용품을 싹 쓸어 담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폭발적으로 올라갔다가 그 거품이 지금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궤도성으로 들어왔어요. 클로락스는 이제 보시면 이 빨간색이 보이죠? 이 클로락스 보면 궤도선이 쭉 있죠. 궤도선이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이탈을 했다가 상당히 많이 이탈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궤도선으로 내려왔잖아요. 이거 안 보이니까 이걸 없애야 되는데 안 없어지네요. 이렇게 없어지나? 이거 계속 나오네. 추세선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가 급등해서 폭발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궤도선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혁신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치주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그리고 혁신 쪽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고배수 쪽보다는 적정 가치선에 있는 것들을 잡는 게 내년의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화두는 좀 전에 봤던 클라우드는 뭐 어차피 계속 갈 거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이슈 중에 떠오른 것 중에 껍데기이지만 이름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 메타버스입니다. 근데 메타버스는 아직까지는 이슈가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진짜 지난번에 어젠가 보여드렸죠. 우리나라 메타버스도 있지만 글로벌 쪽에서 상장되어 있는 메타버스 중에 우리나라 ETF로 상장되어 있는 건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 중에서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를 곰곰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인도, 러시아, 그리고 필리핀 이런 쪽을 쭉 뒤져봤는데 그나마 가장 투자하기가 딱 손이 가는 곳이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현재 조심해야 될까? 일단 왜 손이 가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트를 잘 보시면 이때가 IT버블 붕괴 때거든요. 잘 안 보이니까 얘를 차트를 왼쪽으로 하나 옮기겠습니다. 네, 보시면 얘보다는 정점을 늦게 맞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얘가 S&P 500 지수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가 경기 확장 국면이었거든요. 근데 경기 확장 국면 과정 중에 갑자기 중국 주가 지수는 밑으로 계속 빠집니다. 이때 경제 성장률이 나지 않느냐? 아니에요. 근데도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러다가 이걸 한꺼번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같이 붕괴됐다가 반등하는데 전고점을 못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말고 중간에 또 내려와요. 이것도 역시 쭉 올라갈 때 이때 경기 확장 국면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인도도 한번 같이 볼까요? 좀 늘려가지고. 여기 인도 보시면 인도는, 요게 인도, 보라색 차트가 인도 차트입니다. 빨간 게 중국 지수고, 캔들 차트가 S&P 500 지수인데, 보시면 인도 차트는 이 흐름 자체가 미국 주식하고 차트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경제 사이클을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글로벌 경제 사이클을.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은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급등했다가 내려왔는데 다시 반등하다가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죠. 글로벌 경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그리고 그러다가 한꺼번에 이걸 반영해요. 그러다가 급락합니다 또. 그리고 보면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또 쭉 빠지죠. 최근 패턴을 보시면 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살짝 머리를 들었다 지금 빠지지는 않고 있지만 올라가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어느 순간에 이런 것처럼 반등을 급등하면서 이걸 메꾸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시장이 이 개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펍에서도 낮고 이런 것들이 다 좋긴 한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3년임 하는 것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있었는데 그 3년임 과정 중에 마윈이 쏘아올린 작은 공 때문에 그 빅테크가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교육산업 관련된 것도 두들겨 맞았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핸들링하는 산업 두들겨 때리고, 요번에 헝다를 때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민보유, 같이 잘 살고자 하자, 인민들도 다 잘 살고자 하는 이런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고, 시진핑이 3년이 되는 그 시기까지 이런 것들이 크게 뉘앙스가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때리고 서민은 살리겠다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주가가 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가 약간 흔들을 하니까 인민은행에서 지준율도 내려주고 LPR도 내렸는데, 문제는 이 물가 상승률도 중국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강도를 세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중국이 현재 통화정책 완화를 세게 하를 못해요. 그런데 다른 지역, 유럽 지역이나 다른 모든 국가들은 통화를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만 완화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그 완화 강도가 상당히 세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잘못했다가는 인플레이션을 또 다시 촉발해가지고 중국이
스스로 위험을 자초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죠. 터키가 그런 상황으로 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완화책을 쓰고 있는데 통화 가치는 폭락하고 있고, 통화 가치 폭락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약간 진퇴양난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매력적인 현재 주가 지수나 투자할 만한 대상이긴 한데, 문제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통화 정책을 강력하게 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시진핑이 인민 부유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을 막 두들겨 때리고 있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접근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향후에 이렇게 한 번에 쫙 반영하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중국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모멘텀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올랐는데, 혁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달고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는 그 모멘텀이 다 깨지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익이 그렇게 기대만큼 올랐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IT 버블 붕괴 때 인터넷 회사나 이런 거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익이 안 나잖아요. 매출도 그렇고. 그런 패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추세적으로 계속 강도를 가고 있는 기업들, 뭐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인터넷 쪽에 있는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에서도 거품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자를 조심하고 가치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쪽으로 주식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패턴이 아닌가.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가치 밸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있죠. 아까 보여드린 뭐 맥도날드, 나이키 뭐 이런 거 쭉, 콜게이트, 뭐 클로락스 이런 것들은 적정 배치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속도는 늦겠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주식들입니다. 그 여기 보면 한국조선해양 있죠. 제가 여기 조정받거나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중간중간에 지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러분께.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조선업이 계속 수주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주가는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 HM입니다. 현대상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이 포스코 철강이에요.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하면서 이 기대감을 이렇게 막 머리가 잠깐 들리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풍산입니다. 풍산도 가끔 중간중간에 슈퍼사이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구리가 여건 쭉 내려오고 나서 다시 머리를 두고 있지만 얘는 그렇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운하고 그 다음에 그 철강과 같은 소재 산업 풍산이나 이런 것들의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갖지는 않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에 반해서 예를 들면 뭐 LG전자라든가 그죠? 쭉 세게 내려왔던 게 머리를 세게 강하게 들고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 삼성전자라든가 계속 내내 소외받던 게 지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는 아래 하락 방향이 멈춘 상태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 쪽보다는 우리 경기민감주 쪽으로, 그중에 대형주 쪽으로 움직이는 게 오히려 내년도에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는 건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추세적으로 뭔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상황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이미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빠르면 하반기 예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고, 늦으면 내년도 여름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천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데, 이제 그게 오늘 하반기부터 지금 튀는 액션을 보이면서 이 추세 강도가 계속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강도를 받으려면 내년도 여름께나 돼야, 여기서 지금 약간 옆으로 개걸음을 치다가 윗강도를 만약에 받을 거라면 한 여름 정도 돼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냥 종합적으로 보면 너무 높은 배수를 쳐다보고 투자하는 시기는 지난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을 중심으로 내년도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지수는 소외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은 지수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중국도 괜찮긴 한데 중요한 거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한국나 부동산
상황이 부동산 산업 상황이 중국에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 요 두 가지 모니터링을 잘 하면서 중국 쪽은 접근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